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노형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조정될 국면이 보인다며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하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장관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보면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 미 대서관 부지 등이 용산공원으로 편입돼 용산공원 면적이 57만 제곱미터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로 확대되고 전쟁기념관 북쪽과 미 대사관 예정부지 사이 담장을 헐어 한강대로에서 용산공원 남산을 잇는 진입광장도 조성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5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은이 경기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며 1년 8개월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0%대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습니다. 대출 규제로 보증금이나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억제될 정도의 효과를 기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은요. 전화번호 023-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커리어우먼 권우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우숙 대표님이 역대급 종부세 과연 내년에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뉴스들을 많이 접해보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종부세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이 종부세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한번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9년도 이후랑 20년도, 21년도 이후에 보시면 주택이 일반이랑 조정지역 2주택과 3주택, 그리고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과 조정지역 2주택인데요. 가세 표준의 세율을 보시면 3억 이하가 5%, 0.5%에서 세율이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에는 0.6%죠. 그리고 맨 밑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27%에서 조정지역은 3.2%입니다. 그런데 21년 이후에 와서 보시면 일반 주택 세율이 0.6%입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의 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세율이랑 같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을 보시면 1.2% 숫자로 보시면 딱 2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94억 초과가
3.2%가 3%인데요. 지금 조정지역을 보시면 6%, 완전히 2배가 상승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정지역에 이러한 주택 모든 것들이 상승을 했지만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정부에서 20년도 11월 달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를 했죠. 30년까지 공동과 단독, 토지, 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90%가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보시면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이 주택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내년에 세액을 예상을 해서 편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원래 종전에 80%인 공정가격 비율이 해마다 5% 올랐기 때문에 이 100%가 내년이면 인상이 되게 되죠. 부동산 세율이 부담을 줄이자는 이 취지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시면 내년에 10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가격 비율이 높아지면 가표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2005년도에 부자세라고 이제 도입을 됐는데 실질상으로 보시면 이 부자세라는 것이 일부에 적용했던 세금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년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에는 고지 세액이 3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세액을 보시면 5조 7천억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도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에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에 이 부자세가 일부가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70%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보시면 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앱을 적용 중인데요. 이 공시가격이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값의 영향은 종부세가 대폭 증가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미 정부에서 내년 세액에 이미 예산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증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선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부동산 공약 중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 종부세가 전면으로 폐지한다는 이 재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이 재산세를 봤을 때 종부세는 통합을 한다, 재산세에.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정부가 출범을 하고 6월 1일 이후에 보시면 이 이전에 이미 세법을 바꾸고 세율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제도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세 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는 세법 개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세율에 대한 모든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증가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간곡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소개할 지역 첫 번째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신독산역 개통 예정 역세권이고요. 3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이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은 과거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정말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국가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수요들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 편의설 또 거기에 따른 교통에 대한 이런 핫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거듭나는 이런 지역으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3대 산업 지역이 있죠. 마곡 산업단지, 온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구로구 금천구에서는 국가 산업단지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있고 없고 차이는 인구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중에 이 가산 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젊은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 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을 보시면 우선 1호선과 7호선 또한 2호선인데요. 지금 예정인 노선이 신안산선이 굉장히 교통에 대한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흥동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사통팔달의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유통업에 대한 물류비가 전략이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를 갖고 있고 운수업도 굉장히 핫한 이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점점 증가하는 일자리로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를 보시면 신안산선의 개통이 핫한 교통 호재 중에 한 곳이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업무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안산에서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1차 신안산선이죠. 2차가 서울역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독산과 시흥 사거리, 석수역에 새 역이 증설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 지금까지 동과 서를 이어주는 교통이 편리성을 추구를 했다면은 이제는 신안산선이 주는 상하,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효제가 굉장히 편리성을 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산동이나 이런 지역 금천구, 시흥동은 지금 이 옛날에 대한전선 이 공장 부지가 이제는 40년 동안 이 노후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주택까지 건립이 되는데요. 이 부지의 개발, 이 한 곳이 개발이 되지만은 여러 군데 같이 랜드마크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금천구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녹지와 함께 서남권을 이어주는 이러한 어로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개발의 호재 중에 한 곳이다. 그동안에 정말 수건 사업이 아닐 수가 없는 금천구의 굉장히 핫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금천구청역을 가보시게 되면 정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 개발을 또한 앞두고 있죠. 40년간 개선이 안 된 이러한 노후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상업, 업무, 문화, 신복합 역사가 건립이 됨으로써 또한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전선 부지하고 함께 개발이 이루어지는 랜드마크가 탄생이 곧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금천구의 이 부대가 굉장히 핫한데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그 가산 디지털역이고 밑으로는 이제 금천구 지역 자체 독산동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공군 부대가 이 개발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이 지역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군부대 지역에서는 이 4차 산업 르네상스 개발 사업이 선안건에 굉장히 이슈로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위한 지밸리와 함께 새로운 선안건의 IT 복합 경제 조성 계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공군부대 자리가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흥동, 금천구의 시흥동은 특히 독산동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굉장히 급무사를 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거듭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부동산은 가격이겠죠. 지금 신축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3억이 넘어가는 4억대 초반 금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나서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억 9천인데요. 방이 3개인 오피스텔입니다. 3개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가 지금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을 보시면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예상하시고 월 임대료를 예상하신다면 개인의 차라 대출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투자를 하시면 7천에서 한 1억 1,000까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에 대한 지역 분석 함께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호선 지축역 역세권입니다. 복층형 3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고양시 지축동입니다. 이쪽에도 또 교통과 관련한 소식도 들려오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양시 정말 계속 서울 지역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고양시도 서울의 완전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택지 개발로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원흥지구와 삼성지구와 또한 지축지구, 세 개의 지구와 함께 또한 은평 뉴타운, 이 하단에서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도시로 새로 탄생할 수 있는 이러한 택지 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구파발역에서 지축역은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서울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비싸서 여기에서 거주를 할 수 없는 인구 수요들이 이 지축지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서울과 버금나지 않는 이러한 가까운 지역으로 몰려드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서울을 이탈하는 인구 수요가 6년 만에 341만 명이 넘는 지역, 인구가 그만큼 벗어났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서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축지구가 대체 수요지로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지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분양 현황을 보시면 정말 발빠른 분양 현황이 이루어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숙사가 함께 공급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택의 이러한 개념으로도 굉장히 오피스텔을 선호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라도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고 방이 3개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귀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지구는 이미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손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근접한 거리이지만은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생활에 대한 힐링의 장소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 이 지역의 하나의 입지로서 특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러다 못해 환경만 좋으면 안 되죠.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얼만큼 일자리가 많은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축역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바로 도보로 5분 거리의 지식산업센터에 7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인구 수요가 예상을 해보고요. 각종의 편의시설, 스타밸리, 쿠팡, 이케아, 롯데몰 이런 것들에 인한 인구 수요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택만 공급이 됐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또한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은 이러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그만큼의 부동산 가격도 많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교통의 효제를 보시게 되면 GTX A 노선을 보시게 되면 우선 운정지구죠. 거기에서 동탄까지 이어주는 이러한 지역이 바로 A 노선인데요. 이 A 노선이 주는 영향이 이 수도권 강남 급행철도는 지하철의 3배 속도로 빠르고요. 거기에 따라 서울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14분대로 단축이 되고 또한 강남 삼성에 이어지는 것은 2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교통이 주는 호재는 이 출퇴근의 직주 근접성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따른 고용 창출만 해도 19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거듭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GTX 노선 중에 가장 빠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2024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역시 신안산선과 함께 GTX A 노선이 함께 준공이 되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본 오피스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선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당선도 굉장히 핫한 이러한 노선이죠. 강남역까지 이어주는 한급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에서 고양과 삼성을 이어주는 이 급행철도망인데요. 무엇보다도 고양과 삼성이죠. 원흥지구, 지축지구,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이 공급보다는 교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 노선과 함께 이어주는 이러한 교통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이 불편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교통의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선은 서부선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 단축이 되는 이러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지창 차량기지 이전인데요. 이 지역은 삼성과 지축 지역의 발전을 사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성에서 지축까지 이어지는 기지 차량 이전이 이 통일로 주변을 해서 교통의 수요 대체 지역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축지구와 은평 뉴타운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교량이 없어서 우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만 이 교량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 교통의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이 교량이 이어진다 그러면 마포까지 굉장히 편리하고 은평구는 더할 것이 없이 수요까지 확보가 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한번 보시면 3억 2,800만 원부터 3억 8,200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매매 가격에다가 플러스 전세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지금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금액이 2,800에서 3,200이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에는 이 1,000만 원 미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방 3개 오피스텔이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축도움과 관련해서 좀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교통 환경과 생활 환경 또한 배후 수요를 짚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 다 좋은 이러한 택지 개발 지역입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권호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 필요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지역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과 그리고 풍부한 학군 수요와 문화예술의 핵심 지역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들 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자, 오정근 팀장님이 소개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용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거주 환경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들, 그러니까 고급 주택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도로가 도로 폭이 12m에 달하기 때문에 오셔서 보신다면 굉장히 쾌적한 그리고 탁 트인 개방감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다세대 주택들이 갖추고 있는 1층의 주차 시설보다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주차 시설까지도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도보를 통해서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교대역까지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3호선 남부터미널까지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조건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하 사업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부에 공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숙세권 환경까지도 누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법원과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남부터미널 각종 대형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까지도 충분히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통해서 서리풀 공원까지 한 5분이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 그 정보사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과 그리고 상업시설, 문화예술, 컨벤션 시설까지 갖추어지기 때문에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 공원까지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 서초역이 개통된 지 36년 만에 개통이 되었는데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관악 지역이나 그리고 동작구 지역까지 진출을 하시는데 약 교통시간이 20분 정도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시세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최대 수혜지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대단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약 5천여 세대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집가 상승까지도 가져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 6월에만 해도 그랑자이가 입주를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도 많은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들의 풍부한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m 내외에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1km 내외에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입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 좋고요. 또 주변에 교통도 잘 되어 있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 들려오는데요.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예술의 전당인데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지금 한강에 세빛선까지 약 3.7km에 달하는 대로에 각종 공연과 그리고 전시 그리고 세계적인 먹거리 시설들 그리고 각종 상업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것을 아트밸리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된다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에 맞게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 물론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바로 옆에 롯데칠성 창고 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롯데칠성 창고 부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코롱 스플렉스 부지가 내년 개발을 착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롯데칠성 창고 부지까지도 개발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이 개발은 시간적으로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창고 부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각종 상업시설들과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면 물론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는 굉장히 지체,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꽉 막힌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시간에서 약 3배 정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로는 각종 공원시설들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된다면은 굉장히 가까운 위치, 도보 5분 거리에 공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숙세권 환경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까지 누리실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아까 말씀드린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이용 고객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부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 강남 서초 안에서도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발이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각종 상업시설과 그리고 호텔시설,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오피스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물론 주변 상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서초동은 앞으로 더더욱 개발이 될 수 있는 많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소개해드린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4153-2668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으로
보시면 되겠고, 임대 예상 금액, 전세 금액이죠. 전세 금액 같은 경우 4억 7천서부터 5억 9천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전세를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 2억 1천에서 2억 7천만 원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3억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서초동에 투자를 하실 때 맞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금액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꼭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눈여겨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간단하게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축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 고급 주택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은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직접 느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문 학군으로 인해서 풍부한 수요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지금 마포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자녀분의 교육 때문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풍부한 학군 수요로 인해 많은 매매와 임대 수요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테라스를 포함한 세대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그 수요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한번 이 테라스가 갖추어진 세대들을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굉장히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많지 않고 또 그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다른 지역의 다세대 주택보다는 훨씬 더 투자하실 수 있는 가치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 잘 되어 있고 강남과의 인접성이 또 장점인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 만나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원룸과 분리형 원룸 구조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사실 강남 좋은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래의 그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또 유망한 지역이기도 한데, 강남구 역삼동 입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말씀드릴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라는 거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만큼 임대와 매매 수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제일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해서 강남역까지는 도보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는 환승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일반 버스와 광역버스가 노선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해서 진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많은 상권들이 개발이 돼 있고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상업시설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는 물론 여기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저희 이 신축 오피스텔로 임대나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병원 사거리 주변으로는 지금 강남구에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많은 의료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상업 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국제교류 포커식의 개발과 센터필드의 개발, 그리고 삼성타운 주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롯데창고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많은 구 중에서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소형 가격 주택들의 인기가 많고 임대나 매매 수요가 꾸준하게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역삼동이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약 32.6%에 달하기 때문에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이런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소형 주택들이나 1인 가구들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 그리고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꾸준하게 집가 상승을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실 때 망설이는 것 중 하나가 오피스텔은 투자를 하고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은 매매가가 떨어진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오피스텔도 꾸준한 집가 상승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계속 토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5년, 10년 뒤에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제로가 된다고 해도 꾸준한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계속 상승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는 보통 수익형 투자로 보시고 많이들 투자를 하시지만 여기 역삼동 같은 경우는 수익형과 그리고 차익형까지 같이 입지적인 조건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앞으로 개발에 대한 또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강남구 역삼동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발 소식들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개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삼동 신축 오피스텔은 테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테란로 같은 경우는 각종 IT 기업이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대기업으로는 구글 코리아나 나이키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나 쇼박스, 유니버셜 코리아 등 많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IT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계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때는 임대 수요에 대한 걱정이, 공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을 덜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 위치한 센터필드의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필드 같은 경우 예전 르네상스 호텔에서부터 개발이 됐는데 지금 36층 건물과 35층 건물 두 개의 동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동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시설들과 그리고 오피스동에 들어와 있는데 조선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약 25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럭셔리 VIP들을 위한 호실과 그리고 330여 명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전시회 시설, 그러니까 연회장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각종 편의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배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만 해도 약 2만 8천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어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예정이어서 많은 직장인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서 역삼역에서 내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센터필드 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필드가 역삼동에서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롯데타운의 개발로 인해서 그 강남역 주변이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음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인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 등이 앞으로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국제교로 복합지구에 위치한 한전 부지 개발보다도 더 넓은 면적의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물론 그 주변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상업시설들과 인구 유입을 통해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안에서 제일 큰 개발 호재라고 불리는 국제교육 복합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교육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들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마이스 산업이 있는데 이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호 운동장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구장과 그리고 호텔 시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전시 시설들 그리고 수변 공간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편의 시설들이 그리고 문화 시설들이 이쪽으로 밀집이 되고 그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전부지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의 사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현대 GBC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BC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룹 통항 사업은 물론 전시 시설과 공연장, 호텔, 각종 오피스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개발로 인해서 약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해도 12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은 주변으로 많은 상업 시설들이 발전을 하고 그로 인한 집가 상승과 그리고 임대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는 각종 편의시설들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하에 대형 도시가 들어온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으로는 도심공항터미널과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통합 역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통합 역사 같은 경우는 KTX와 그리고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하루 이용 고객만 해도 7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 많은 인구들이 이 개발로 인해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대형 호재들로 인해서 역삼동이나 주변 지역에 많은 인구 유입을 통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꾸준하게 갖추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 큰 개발 호재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의 자본금이 또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역의 시세 살펴봐 주시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매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서부터 4억 6,3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은 2억 6천만 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 예상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5,700에서 8,300 굉장히 소액으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 10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대출 금액 2억 4천만 원서부터 3억 4천만 원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 5,700만 원서부터 1억 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상 시세도 분석해 드렸는데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란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현재 신축 오피스텔 2층에도 신생 IT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큼 테란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직장인들의 나이대가 20에서 30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형 주택 그리고 1인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벌써 맞춰진 월세와 전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세 번째로는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층부로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꽉 막힌 조망권이 아닌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시더라도 굉장히 풍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정근 팀장님의 강남구 역삼동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오정근 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분들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이고요. 무료 문자 상담 번호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